네, 오늘도 나스닥 순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뭔가 장이 흔들리는 듯 하다가도 꾸역꾸역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우지수나 S&P 500 큰 변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올해 장을 이끌어 왔었던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시언트 7, 이 M7 회사들이 오랜만에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좋았는데, 엔비디아 좋았던 얘기 좀 뒤에서 해보고요. 자, 일단은 시장이 최근에 상당히 좀 혼란 속에 있었긴 했어요. 특히나 전쟁도 있었고 미국 국채 금리도 오르면서 11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에 대해서도 막 뒤죽박죽하면서 혼란의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딱히 별일 없는 것처럼 그냥 꾸역꾸역 시장이 올라갔고, 사실 시장이 큰 움직임도 없고 꾸역꾸역 올라갔기 때문에 저도 특별히 컨텐츠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계속 바쁘기도 했고요. 근데 오늘 좀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뉴스는 바로 챗GPT를 만든 오픈 AI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균열이 느껴지는, 이 관계 사이에 금이 가는 그런 느낌이 든 상황이었는데, 무슨 얘기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를 위해 점점 더 큰 서버 클러스터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가 챗GPT 서비스 하는 동안에 돈 먹는 하마가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이는 향후 수십 년간 일관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수도 있는 고비용 데이터 센터에서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약간 좀 톤이 바뀐 느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인공지능 관련돼서는 손실이건 비용이건 모르겠고 우리는 무조건 돈을 쓸 거야, 군비 경쟁하듯이 돈 쓰겠다, 이런 뉘앙스였는데 살짝 소심한 모습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우려 중 일부는 AI 모델 학습에 최적화된 클러스터가 AI 앱 구동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때 비용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어쨌든 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우려는 그냥 비용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 원래는 인공지능 관련돼서 빅테크들이 비용 효율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모습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관계가 조금 서먹서먹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 오픈 AI의 핵심 멤버들이 대부분 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은 건 사실 샘 알트만밖에 없고, 나머지 핵심 멤버들이 줄퇴사를 하거나 장기 휴가를 갔기 때문에 오픈 AI의 입지가 점점 애매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작은 걱정이 좀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를 3년 내에 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포브스 기사에서는 클로드도 결국에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팔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 자체가 돈 먹는 하마라서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다 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관련돼서 비용을 통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 상승장이 계속 되려면 빅테크들이 돈을 계속 써줘야 되거든요. 이걸 약간 꺼리는 모습을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이런 기사를. 그래서 이런 비용 효율적인 움직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 그때는 진짜 인공지능 주식 투자를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고요. 자, 오늘 엔비디아, 간만에 엔비디아 얘기해보죠. 엔비디아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엄청난 상승.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사실 되게 많이 올랐어요. 자, 무슨 일들이 조금 있었길래 5거래일 연속으로 엔비디아가 상승했느냐? 몇몇 투자은행들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요즘에도 여전히 인공지능 훈련과 추론에 관련된 지출이 활발하다라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슈퍼마이크로라고 해서 이제 엔비디아 GPU 써서 서버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지난 6월 이후에 2,000개 이상의 인공지능 전용 서버를 판매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얘기는 사실 다시 말하면 엔비디아 GPU가 팔렸다라는 말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또 대만의 폭스콘이 엔비디아 AI 칩 생산을 위한 공장을 건설 중이다라는 소식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엔비디아의 GB200 칩 제조를 위해 세계 최대 공장을 멕시코에 건설 중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는 야, 이것도 얼마나 잘 되는 거면 세계 최대 공장을 짓는 거냐,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투심을 더 밝게 만들었죠. 자, 그 외에도
요즘 계속 말이 나오는 ROI, 그러니까 돈 넣어서 얼마나 돈 벌 수 있냐, 투자해서 돈 얼마나 벌 수 있냐라는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해서 돈을 정말 벌 수 있는 거냐라는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 폭스콘의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그러한 우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이 시장에서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지만 저희는 고객들로부터 그런 우려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좀 일축을 했죠. 역시나 투자 심리를 밝게 만드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았는데 다시 엔비디아는 어느새 최고점까지 와버렸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중간에 우리들의 마음도 흔들리고 주가도 흔들렸지만 결국 인공지능의 수요에 대해서 이 사이에 어떻게 보면 투자 은행들, 많은 투자자들이 인공지능의 수요가 진짜 여전히 계속 살아있는가를 계속 얼마나 고민하면서 봤겠습니까? 근데 고민하면서 보니까 수요가 여전히 강한가 보다라는 어느 정도의 결론을 얻은 그런 차트의 움직임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후행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후행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후행적인 얘기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도 인공지능 관련돼서 정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노벨 물리학상 2024년에 누가 받았냐? 바로 인공지능을 연구하던 과학자들, 인공지능을 연구하던 컴퓨터 과학자들, 인공지능 연구의 대가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존 호필드라는 분과 제프리 힌튼이라고 해서, 아마 제가 제프리 힌튼 교수님은 몇 번 유튜브에서 다뤘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쉽게 말하면 지금의 인공지능이 나오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 특히나 초반에 아주 많은 기여를 하신 연구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뭐랄까요, 학계에서도 가장 좀 보수적이고 깐깐하고 약간 좀 꼰머스러움도 있는 바로 이런 물리학계에서 가장 최고권위의 상을 이런 인공지능, 공학을 연구하는, 약간 돈 벌려고 연구하는 이런 학자들에게 이 수상을 주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순수과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거 제 내피셜이긴 합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약간 제가 그런 느낌을 조금 받은 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순수과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공학 쪽 연구를, 돈 벌려고 하는 연구들을 이렇게 살짝 좀 약간 좀 무시? 이거 좀 표현이 좀 그런가? 어쨌든 좀 약간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너네들 돈 벌려고 너네들 연구하냐? 나는 진짜 이 우주의 원리가 궁금해서 연구하는데 너네들은 돈 벌려고 연구하냐라고 하면서 이런 컴퓨터 과학 이런 쪽을 살짝 무시하는 경향이 살짝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노벨상 수상은 순수 과학계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진짜 리스펙하는구나, 진짜 존중하는구나, 엄청나게 인정하는구나 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다뤄봤고요.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순수과학계의 인증을 받은 인공지능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분 축하드리고 또 오래오래 사시고, 그리고 저는 또 앞으로 주식시장의 소식, 또 인공지능 소식이 있으면 또 뿅뿅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